안녕하세요. 순금조대 유재구입니다. 최근에 금융시장, 특히 미국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지표, 잣대로 활용되는 것이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입니다. 빈센트 재무장관이 10년물 국채 금리에 집중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트럼프 내각이 추구하는 것이 저물가 저달러,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어서 인플레를 막겠다. 그것이 정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채권 금리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미국 채권을 많이 사주는 나라들과 금융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 거론되는 것이 SLR, 보조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죠. 대형 금융회사의 자산 대비 자본 비율, 지금 6%를 넘어야 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이 코로나 때 규제를 좀 완화했습니다. 시중의 양적 완화를 위해서 SLR 규제를 완화했죠. 그러다가 22년 후반기에 규제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은행이 자산 대비 자본 비율이 6%가 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완화해 주겠다는 거죠. 결국은 미국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최근에 중국이나 일본은 매수 여력이 여의치 않고, 그동안 영국이라든가 캐나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런 곳들이 중국과 미국이 미국 국채 금리를 매수했던 걸 대체를 해주었는데, 그 나라들도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미국채를 사줄 수 있는 방법은 SLR을 규제를 완화하는 거죠. 그러면 자본 비율이 낮아지면 살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국내적으로는 기업이나 경제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큰 거시적인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채권 수익률이 4.27 정도 되죠. 한 4%, 4.92까지 갔다가 4.2대로 내려온 거죠. 또 일정 부분 내려온 겁니다. 3.0이나 3.5% 사이까지 아마 내리려고 하지 않나. 워낙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일본 엔화가 금리를 상승 기조에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이렇게 금리차가 좁혀지죠. 좁혀지면서 달러가 약달러 현상이
이제 유도하는 것이고, 이제 최근에 우리 원화 대비 달러는 지금 1,446원으로 꽤 높이 올라왔어요. 금리를 올릴 영향이 좀 있었다고도 봐야 됩니다. 금리를 내린 한은에서 0.25% BP 내린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의 채권 10년물이 1.4%를 넘었어요. 1.3%가 마의벽이었는데 1.4%를 넘어섰다는 건 디프레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조짐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야, 근데 다른 데 위에다가 이렇게 꽂을 것도 있어요. 딱 집을 거 있어요. 그러한 거시적인 큰 틀에서 네, 여보세요. 중요한 것은 결국 AI 산업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으로 바로 전화 드릴게요. AI 산업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이런 하드웨어는 중국이 미국을 이렇게 많이 따라잡았다기보다는 접근을 많이 했고, 소프트웨어는 뭐 미국이 절대 강자죠. 어플리케이션 쪽은 뭐 휴머노이드나 로봇 관련된 부분들인데, 중국도 상당히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스타게이트 자체가 휴머노이드를 지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입장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사실상 후진국입니다. 독일도 그리고 이 제조강국이었던 중국, 독일, 한국 중에서 먼저 하시고 저 천천히 불러보고 있어요. 독일하고 한국은 AI 산업을 준비를 못했어요. 중국이 그나마 코로나 3년 문 걸어 잠그고 연구 개발을 해서 그나마 지금까지 많이 따라왔다. 미국의 뭐 한 65%에서 70%까지 따라왔잖아요. AI 산업이. 한국은 거기에 비하면 30%? 35%? 미국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중국의 반도 안 되고. 그 정도로 한국 AI 지금 생태계나 발전 속도가 거의 후진국이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그게 우리 실력이다. 내년도 1.8% 성장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새겨드려야 될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분야예요.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정부에서 보조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쪽,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이쪽으로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재 이런 것들을 집중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후발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것을 따라잡으려면 과감한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국이 지금 어때요? 미국이 뭐 1,000조 투자하고 일본도 뭐 500조, 600조 투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3년 동안 2조 투자합니다. 1년에 6천억씩. 투자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나마 전라남도에 솔라이트인가요? 거기에서 15조 MOA 각서를 했죠. MOA보다 높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전라남도 해남 지역에 솔라이트 그 지역에 사인을 했는데 1년 안에 본계약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법적 강제력은 없어요. MOU보다 조금은 상향되는 계약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의 AI 시장이나 나스닥, 그리고 차세대 산업을 이끌었던 M7, 강력한 경쟁력이죠. M7 한 개 기업이 웬만한 국가 하나 정도의
1년 매출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전기차 부분에서 보면 테슬라에 중국은 비하드가 있죠. 근데 가격대가 많이 해야 되는. 판매 대수로 작년에 비하드가 테슬라 넘어섰어요. 근데 한국에 진출하면서 환경부 쪽에서의 어떤 규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초 심사는 통과했는데 원안 심사가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 보조금 지급액이 확정이 안 돼서 출시가 아마 한 달 이상 늦어질 거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예약을 한 1000대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토인가요? 그것도 구형이에요. 신형 나왔는데 구형을 한국에게 진출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일반 B2C는 뭐 국내에 진출하면서 1000대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한 달 늦어지고 구형이고 상당히 지금 환경부나 국토부 한국의 그 정치 제도나 법을 넘어서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시장에 나오기까지. 또 하나는 B2B 렌트카나 택시 또는 뭐 공동 구매하는 차량 업체들 이런 쪽에서 비하드에 대해서 안전성 그리고 개인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많이 찍죠. 뭐 자율주행 차에 뭐 1000만원, 2000만원대에도 옵션을 넣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딥식이 거기 접목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그러면 이거 또 나누는 대화 이런 것들이 중국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유럽도 관세를 또 30% 정도 올린다고 하잖아요. 45% 적용하는데 거기서 35%를 또 올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게 되죠. B2B에서. 비하드가 잘 오다가 지금 상당한 난관에 부딪혔다. 특히 한국 시장. 이거 녹슬. 한 1, 2개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하면은 미국에서는 MS죠. 저희가 1년씩 버리거든요. 굳이 비교하면 중국에는 하웨이가 있죠. 심천의 본사이죠. 그리고 스마트폰은 미국은 애플, 중국은 샤오미. 한번 제가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검색과 AI 분야를 접목하는 회사가 구글, 알파벳. 중국은 단연코 알리바마. 바이두죠, 바이두. 그리고 이 전자상거래. 그리고 클라우드 쪽은 아마존이 최강자죠. 이 전자상거래에서 중국은 알리바마가 독점적인 거죠. 이 알리바마에서 첨단 기술을 배웠던 많은 인재가 결국은 다 지금 스타트업으로 나가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윈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지금 항저의 육룡, 심천의 사용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마윈의 키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 기업 회의할 때 마윈이 참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도 마윈이 만들어 놓은 AI 생태계 이거를 무시를 못하는 거죠. 한국도 그런 모체 기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사해서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이나 기업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SNS나 미디어 하면은 메타죠. 뭐 페이스북, 인스타, 중국은 바이트댄스, 틱톡. 매출의 95%가 광고예요. 구글은. 바이트댄스도 틱톡이 한 80% 차지하죠. 틱톡 광고가. 그리고 하나가 엔비디아, 반도체와 AI. 미국에 엔비디아가 있으면 중국은 텐센트가 있죠. 텐센트. 결국 미국의 AI 산업을 주도하는 M7에 중국도 거기에 대항하고 있는 C7이 있다. 흔히 T7이라고 하죠. 테리픽. 그렇지만 매출이나 영업이익률로 따졌을 때는 5분의 1 정도씩밖에 안 돼요. 전부 다. 7개 기업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매출은 한 35%, 영업이익률은 비슷한 곳도 있고 많이 떨어지는 곳도 있죠. 영업이익률도 뭐 한 30%, 35% 미국 M7에 비하면. 그러나 미국의 M7을 대항할 수 있는 중국만의 T7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자국의 매출이 보통 5, 60%를 차지하고 많으면 70%까지 차지하지만 해외 매출도 20, 30%가 되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중국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여 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한국입니다. 한국은 각 분야에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돼요. 전기차, 기아하고 현대. 경쟁력 많지 않죠. 시장 점유율 전기차에 10% 될라나요? 그리고 IT나 소프트웨어 그렇게 내세울 만한 데가 없어요. 핸드폰 하면 삼성전자 경쟁률 좀 있고요. 검색 엔진 하면 네이버 거기에 글로바 X, AI, LLM 아주 이제 뒤따라가는 상황이죠. 데이터 센터는 뭐 아시아의 최대 큰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어도 아직 출시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쿠팡이 작년에 40조 넘었죠. 신세계하고 이마트 총 매출액보다 더 넘어졌어요. 롯데마트는 1조도 못했고. 쿠팡은 일본 자금입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나스닥에 상장은 돼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런 회사입니다. 단지 고용 창출이 우리나라에서 있는데 많은 노동의 악조건 그리고 물류 화재 이런 것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사고, 근로시간이 너무 많은 거에 대한 사망사고, 그런 복지 후생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쿠팡이 우리나라 진짜 팬들이에요. 제가 보면 쿠팡 없으면 못 사시는 것 같아. 우리나라 기업 아니라니까. 우리나라 기업 키워주셔야 돼.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이런 건 필요 없나요? 뭐? 그리고 이런 거.
뭐 SNS에서 우리나라 내세울 만한 거 있습니까? 카카오? 카카오가 세계적으로 그게 영향력 있나요? 없어요. 네이버의 라인, 일본 네이버 라인 그 정도만 이제 보는 거고, 카카오는 우리나라에서의 카카오지. 그나마 최근에 그 오픈 AI하고 뭐 공동 마케팅 또는 업무 협약 뭐 그 부분을 타가지고 접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종속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런 부분. 그리고 반도체 AI. 삼성은 아직 HBM에서 강자가 아니고 그나마 SK 하이닉스 그 정도 있는 거죠. 그렇게 M7, T7 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중국의 절반도 안 된다. 기술력이나 AI 산업의 발달 정도가. 그러니까 미국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부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과기부나 산자부, 기재부, 예산, R&D 예산, 그리고 인재, 보조금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죠. 돈 나가게 하지 말고, 인재 나가게 하지 말고, 기술 나가게 하지 말고 보완하고. 지금 비트코인 떨어졌다가 또 2천만 원 올랐더라고. 제가 보니까 1억 3천 9백까지 가더라고. 금값도 떨어졌다가 조금 또 오르는 시세, 한 20% 빠졌다가 조금 오르는 시세가 되는데, 아무튼 뭐 비트코인이나 금값은 이게 등락폭이 좀 있죠. 미국의 M7과 중국의 T7을 잘 보면서 거기에 경쟁력을 우리는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쓸 돈이 없으면 어플리케이션 분야라도 지원하고 육성해야죠. 그 카이스트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장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400만 주 매입하면서 지분 30% 가져가지고 자회사를 만들었죠. 휴버 만들어냈어요. 그럼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뭐 국민연금 작년에 160조 벌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총 자산이 뭐 1200조 됐다고. 작년까지만 해도 한 1100조 원 됐었거든요. 국내에서 7% 마이너스 수익률, 외국에서 34% 수익률. 본원소득이 많아진 거죠. 예. 원래 국민연금이 4.5%가 목표예요. 15%를 올랐기 때문에 3배 수익률을 올렸다. 대단하게 잘 한 건데, 환율에 너무 개입하지 마라.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 그 여당의 권선동 원내대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원금 2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에 주는 25만 원은 포퓰리즘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소득자 이렇게 주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전 국민을 못 주면 선별해서 주자. 거기에 동의하겠다. 그래서 선별하신 거 아니에요. 차상위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들. 그러면 합의점을 찾은 것이지, 그것을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주는 것은 포퓰리즘이고 과도한 재정정책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냐. 합의점을 찾아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마시라니까. 상대가 긍정적인 제안을 했으면 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조율해서 합의점을 찾으면 돼요. 범위를. 그래서 범위를 합의점을 찾은 것이지 그게 여당의 정책이었습니까? 애초에 생각이나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그 야당의 정책을 폄하하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적인 반대. 그렇게 하시면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거야. 매너 있게 인정하고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범위는 조금 축소하고 액수도 축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정치 아닙니까? 발전적인 정치, 생산적인 정치를 하셔라.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루가 변하게 발전하는 AI 산업에 한국은 어디에 서 있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정책을 가야 되는 것인가 고민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